서울 강남의 한 병원 대기실. 오후 진료 시간이 막 시작되었을 무렵이었다.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한 노인이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름은 이종만 72세, 은퇴한 택시기사. 지난 겨울 폐렴 후유증으로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병원은 그에게 먼 곳이 되어 있었다. 몇 달 전 건강보험료를 3달이나 연체한 탓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이후로 그는 어떤 병원도 쉽게 찾지 못했다. 병원 문을 들어서기까지 그는 12번쯤 망설였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만약 응급처치를 받게 되면 누가 그 비용을 내줄까? 그러나 오늘은 이상하게 숨이 더 가쁘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묵직한 통증이 퍼지고 있었다. 무시하기엔 낯설고 무서운 느낌이었다. 그는 조용히 접수 창구에 다가가 보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화면을 몇 번 두드린 후 짧게 말했다. 보험 납부 기록이 없으시네요. 미납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이종만은 말없이 주머니를 더듬었다. 지갑은 있었지만 현금이 얼마 들어있는지조차 자신이 없었다. 직원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응급이 아니시면 근처 공공의료센터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긴 사설병원이라 치료비 선납이 원칙입니다. 이종만은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만 되뇌었다. 숨이 안 쉬어진다. 그 옆을 스쳐 지나가는 환자들과 보호자들 몇몇은 흘끔 그를 쳐다봤지만 누구도 말은 걸지 않았다. 옆자리에서는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요즘 병원에 저런 사람들 많아졌지. 보험도 없으면서 무작정 들어오잖아. 다른 이가 맞장구 쳤다. 그러니까 응급실부터 선결제 받아야 해. 나중에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고. 그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서서히 눈빛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의자에 앉아있는 이종만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졌고 누구 하나 다가가 묻는 이가 없었다. 접수 창구에서는 VIP 환자 명단을 정리하며 다음 예약 환자를 부르고 있었고 몇몇 간호사는 스테이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여기서 나를 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은 그 자체로 아팠다. 가슴속 통증이 더 깊어졌다. 공기가 코끝까지는 닿지만 폐까지는 내려가지 않는 느낌. 병원에 도착했는데 치료는 더 멀어진 것 같은 아이러니. 주머니 속 지갑은 낡고 손때가 묻어 있었다. 오래된 카드 2장, 작은 지폐 몇 장, 그리고 접은 채 넣어둔 병원 진료 영수증이 몇 개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영수증을 꺼내 펼쳤다. 3달 전 동네 의원에서 받은 감기약 청구 내역. 그 금액을 보며 지금 이 병원은 저 금액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숨이 막혔다. 대기실의 공기보다 더 무거운 것은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작은 관심조차 없었다. 그는 아침에 혼자 나설 때 아내가 남긴 메모 한 장을 떠올렸다. 괜찮으면 꼭 병원 가요. 오늘은 참지 말고.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의 주머니 속에 아직도 접힌 메모가 있었다. 그러나 그 글자들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아내는 2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다. 매달 병원비를 내기 위해 택시 운전을 계속하다가 결국 자신은 건강보험료를 끊었다. 이 병원 대기실은 조용했고 또 시끄러웠다. 침묵 속 수군거림,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방송 안내음. 그 가운데 그는 점점 작은 존재가 되어갔다. 이종만은 처음으로 오늘은 집에 못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줄 몰랐다. 한때 그는 밤새 서울을 누비던 기사였다. 누군가의 위급함에 차를 세워준 적도 있었고 병원까지 단숨에 데려다준 기억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만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꼈다. 그는 병원 한복판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속도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숨이 막히는 순간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그 시선 어디에도 자신은 없었다. 그는 기다렸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고 있었다. 병원 안으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도착했다. VIP 전용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수행원들과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접수 데스크가 순간 술렁였다. 조금 전까지 무표정하게 창구를 지키던 직원이 빠르게 자세를 고치고 밝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대기하실 필요 없이 바로 진료실로 모시겠습니다. 이종만이 그 모습을 바라봤다. 얼마 전까지 자신이 받았던 말투와는 전혀 달랐다. 똑같은 병원, 똑같은 데스크, 똑같은 시간대. 하지만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누군가는 이름만 말해도 문이 열리고 누군가는 숨을 못 쉬어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 근처에서 몇몇 사람들이 다시 속삭였다. 역시 돈이 있어야 병원에서도 대접받는 거야. 저 사람은 건강검진만 하러 와도 병원이 움직이잖아. 저런 분들이 후원자고 병원 수익의 핵심이지. 그래도 저렇게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이랑 같을 수 있나? 말은 조용했지만 마음속 판단은 분명했다. 이종만은 조용히 다시 고개를 떨궜다.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찬바람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이해하려 했다. 이 병원이 사설병원이라는 것, 돈이 있어야 시스템이 움직인다는 것, 진료도 결국은 서비스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숨쉬기 어려운 환자에게 물 한 잔 건네주는 일까지 비용으로 환산되어야 하는 걸까? 잠시 후 VIP 환자와 수행원들은 웃으며 진료실로 향했다. 간호사들이 나란히 서서 안내했고 의사들은 달려와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이종만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자신이 대접받길 원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살려달라는 한마디가 통하길 바랐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이곳에서는 사치에 가까웠다. 다시 한번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려다 잠시 멈췄다. 다리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고 의자에 다시 몸을 기대야 했다. 그 순간 숨이 깊게 막혔다. 공기를 들이마시려 해도 폐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졌다. 시간은 흘러갔다. 대기실에 이름이 불릴 때마다 새로운 환자들이 접수되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종만의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접수되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문서상으로 그는 이 병원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을 이제야 명확히 실감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을 걸었다. 숨이 많이. 간신히 나온 목소리는 이내 묻혔다. 간호사는 바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이따가 의사 선생님 오시면 물어보세요. 그 말은 사실상 나에게 더는 묻지 말라는 의미였다. 그녀는 곧바로 다른 환자를 향해 움직였고 그 순간부터 이종만은 또다시 배제되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손을 들어보려 했지만 손끝이 허공에서 떨어졌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병원을 나가면 갈 곳도 없었다. 공공의료센터는 지하철 2정거장 버스를 타야 하고 대기 시간은 반나절이 넘는다. 지금 상태로 거길 갈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없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선 여전히 VIP 환자의 건강검진이 진행 중이었다. 기계음, 간호사의 응대, 의사의 점검, 정갈한 대화. 모든 게 체계적이고 빠르고 정중했다. 그곳은 치료가 진행되는 공간이었고 이종만이 있는 곳은 그 체계의 바깥이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병원에서는 생명보다 신분이 먼저였다. 누군가는 건강해도 진료를 받고 누군가는 병들어도 외면당한다. 그가 택시를 몰며 이 병원 앞을 수없이 지나쳤을 때 한 번도 이런 풍경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땐 그냥 좋은 병원이라고만 생각했다. 지금 그 병원은 생명을 선별하고 있었다. 그 선별의 기준은 심각성도 응급성도 아니었다. 단지 보험 유무, 경제력. 그는 자신의 기록이 이 병원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아프게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내의 메모를 떠올렸다. 참지 말고 꼭 병원 가요. 그는 병원에 왔다. 하지만 병원은 그를 받지 않았다. 그 단순한 현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종만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무릎을 꿇고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이름표에는 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갓 입사한 신입 간호사였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고 물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는 그의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손목을 짚었다. 맥박은 지나치게 빨랐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누구 하나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다. 간호사들은 바쁘게 걸어다니며 환자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의사들은 VIP 병동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은은 고민 끝에 정수기로 달려가 물 한 잔을 떠왔다.
그녀는 다시 돌아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물 드셔보세요. 천천히요. 이종만은 힘겹게 손을 들어 잔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다. 지은은 그 손을 감싸쥐고 물잔을 그의 입술 앞으로 가져갔다. 그 순간 그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던 탓인지 그 물 한 모금이 전신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그의 상태를 살폈다. 이건 단순한 피로나 긴장이 아니었다. 분명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다. 5번 대기석에 계신 분이 호흡이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손도 많이 떨리고 맥박도 너무 빠르세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소였다. 야, 너 병원 온 지 얼마 안 됐지? 응급실에 그런 환자 널렸어. 그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옆에 있던 또 다른 간호사가 말을 덧붙였다. 조금 전에 치료비 없으면 공공진료소 가라고 했는데도 계속 앉아 계시더라. 괜히 도와줬다가 치료비 못 내면 내 월급에서 까겠다. 몇몇 직원들이 피식 웃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게 정말 병원인가? 여기가 진짜 생명을 다루는 곳이 맞나? 할아버지는 분명 위험한 상태였고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이종만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숨소리는 얕고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는 공간에 혼자 남겨져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할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다. 뜨거웠다. 열이 오르고 있었고 가슴은 들쑥날쑥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갔다. 이번엔 직접 의사를 찾기로 결심했다. 의사는 차트를 정리하며 바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가 말을 꺼내자 무심하게 물었다. 누구? 5번 대기석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요. 지금 호흡이 너무 불규칙하고 맥박도 빨라요. 이대로 두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차트를 덮었다. VIP 환자들도 밀려 있는데 무료 환자까지 볼 여유 없어.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지은은 귀를 의심했다. 생명이 위급하다고 말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돈이 없다면 불가능이었다. 의사는 시선을 돌려 이종만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차트를 보며 중얼거렸다. 괜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만들지 마. 여기 복지시설 아니야.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다시 대기석으로 향했다. 이종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을 가누기도 어려워 보였다. 숨을 쉬는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어지러움이나 피곤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해. 그 말 하나만 붙잡고 다시 의사를 찾아 뛰어갔다. 이제 더는 설득이 아니라 통보였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는 지친 표정으로 다시 차트를 덮었다. 그 환자 치료비 낼 수 있어 보여? 보호자도 없어 보이는데?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말했다. 응급처치했다가 돈 못 받으면 그 책임 누가 질 건데?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엔 하나의 문장이 또렷하게 맴돌았다. 생명은 가격이 아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하지만 이제 물러날 수는 없었다. 지은은 대답 대신 접수대 쪽으로 다시 걸어갔다. 이미 자신의 행동이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이종만의 호흡은 계속 불규칙했고 손끝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에 있던 혈압계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혈압을 재려는 순간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뭐 하는 거야? 같은 팀의 선배 간호사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엔 불쾌함과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지금 VIP 환자도 밀려 있는데 너 혼자 저런 환자 신경 쓸 여유 있어? 그 환자 돈도 없고 보호자도 없어 보이잖아. 그럼 네가 책임질 거야? 말은 날카로웠고 주변 간호사들은 고개를 돌려 웃음을 참았다. 선배는 그녀 손에 들린 혈압계를 빼앗아 간호사 데스크에 내려놓았다.
괜히 동정심 부려서 분위기 흐리지 마. 신입이면 신입답게 움직여. 그 말이 끝나자 지은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종만은 여전히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눈꺼풀은 반쯤 내려와 있었고 얼굴빛은 더욱 창백해지고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 다시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의 몸이 의자에서 서서히 미끄러지듯 쓰러졌다. 그 순간 지은의 외침이 병원을 울렸다. 환자가 쓰러졌어요?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주주변 몇몇 간호사들이 놀라며 다가왔다. 그러나 손놀림은 느렸고 눈치만 살피는 듯했다. 의사가 허둥지둥 뛰어와 물었다. 대체 뭐 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다. 왜 대응 안 했어? 환자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지은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환자였지만 이제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의사들은 분주하게 심폐소생술 준비를 외쳤고 간호사들은 심전도 장비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였다.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듯 서로 눈치를 보던 그들 사이에서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맥을 짚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다. 심정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제야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의사들이 급히 지시를 내리고 CPR을 준비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늦어지고 있었다. 혼란은 깊어졌고 긴장 점점 커졌다. 그때 병원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자동문이 열리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병원장을 태운 차량이 도착했다. 정장을 입고 재킷을 벗은 채 손에 걸친 병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응급실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 주변의 모든 직원이 숨을 죽였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병원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직원들은 누구도 먼저 말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의자에 쓰러진 채 있는 이종만을 향했다. 그 순간 병원장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이분 살려내! 지금 당장! 응급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그 누구도 병원장이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직원들은 놀라움 속에서 병원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병원장의 감정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절박함, 후회, 공포, 그 모든 감정이 그 한순간에 응축되어 있었다. 병원장은 이종만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제발 눈을 떠주십시오. 그제야 직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세동기, 산소 마스크 수액 주입, 하나하나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조차 절망적으로 더뎠다. 병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분은 이 병원의 창립자이자 최대 후원자이시다. 순간 주변에서 누군가 숨죽이며 말했다. 뭐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혼잣말이 아니었다. 응급실 안 모든 이들이 같은 충격 속에 잠겼다. 몇몇 간호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누군가는 손을 덜덜 떨며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무료 진료소 가세요. 치료비 없으면 나중에 내 월급에서 까겠다. 모두가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외면한 환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병원장은 단호하게 외쳤다. 지금 이분 못 살리면 너희 인생이 끝나는 거야. 알겠어? 그 말에 모든 손이 멈춰서 있던 자리를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들은 책임을 두려워했다. 처음으로 환자의 생명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종만은 누군가의 관심 속에 환자가 되었다. 하나, 둘, 셋. 이종만의 가슴이 리듬에 맞춰 들썩였다. 심폐소생술이 반복되었고 제세동기가 준비되었다. 긴 정적이 흘렀고 누군가 조심스레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응급실 전체에서 숨죽였던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은은 흐려진 눈으로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있었다. 이종만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가슴이 뻐근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멈춰 있었다. 누군가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젓고 일어섰다. 이제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병원장은 눈을 감고 오래도록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지금까지 이 병원을 지탱해왔던 철학 시스템 기준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생명을 대하는 방식이 무뎌졌고 돈이 기준이 되었으며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겨울 햇살이 병원 창문을 비추었다. 병원복을 입은 이종만이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가 전날 누워 있었던 응급실 그 앞을 지나며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은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온해 보였지만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병원을 처음 세웠을 때 그는 바랐다.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돈이 없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를. 하지만 그 바람은 수년 사이 사라졌고 시스템은 점점 숫자와 이익 중심으로 흘러갔다. 그 결과 자신차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 섰다. 한 간호사가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지은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깊이 인사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종만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뒤이어 다른 간호사들도 나타났다. 누군가는 얼굴이 창백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심스럽게 사과했다. 의사들 역시 줄지어 나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변명을 듣기보다는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 눈빛엔 따뜻함도 노여움도 없었다. 오직 깊은 허무와 깨달음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돈이 없다고 환자가 아닌 것처럼 외면했던 너희, 노인을 공경하지 않았던 너희, 사람을 살리지 않는 병원, 그건 더 이상 병원이 아니다. 말이 끝나자 모두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이 병원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를 날카롭게 짚어낸 외침이었다. 이종만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너희는 간호사가 아니고 의사도 아니다. 그 한마디가 응급실 전체를 짓눌렀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멈춰 숨을 들이쉬었다. 그들의 존재 의미는 어디에 있었던가? 환자를 살리는 일, 생명을 존중하는 일, 그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가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종만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너희가 다시 의료 현장에 설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사람을 살릴 자격이 없는 이들이 다시는 생명을 대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남겨진 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깊은 후회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직원들은 그 말의 무게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들 안에 남은 건 이제야 시작된 죄책감과 무너진 자존감이었다.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지은은 조용히 뒷줄에 서 있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눈을 내리지 않았다. 그때 이종만이 다시 입을 열었다. 박지은 씨라고 했지? 모든 시선이 지은을 향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병원에서 유일하게 환자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지 않은 사람, 노인을 사람으로 대하고 끝까지 지키려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박지은 간호사다. 그 말이 끝나자 병원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지은은 놀라움 속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이제부터 박지은 간호사를 이 병원의 수석 간호사로 임명한다. 그 순간 직원들의 표정이 멈췄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 충격,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정. 왜냐하면 어제 그 병원에서 이종만을 위해 끝까지 싸운 사람은 오직 그녀였기 때문이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눈물이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병원장 앞에서 허리를 숙인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다. 병원장은 미소도 분노도 아닌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지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 마음 변치 말고 지켜주게. 그 순간 병원 복도에는 정적이 흘렀다. 지켜보던 간호사, 의사, 행정직원들, 어제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냉정하고 무관심했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단지 한 사람의 선택과 용기가 병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 며칠 뒤 병원 앞 벽면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다. 이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가 평등합니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누구보다 무겁게 다가왔다.
그날 이후 병원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불친절했던 직원들은 징계 또는 해고되었고 환자를 돈으로 평가했던 몇몇 고위의료진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VIP 전용 대기실은 폐지되었고 진료 우선순위는 생명의 위급성에 따라 조정되었다. 지은은 이제 수석 간호사로서 병원의 새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직접 대기실을 돌며 환자의 상태를 살폈고 진료 접수 창구에는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로 붙었다. 많은 직원들이 처음엔 당황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불안감, 기존의 시스템이 뒤집힌다는 저항감. 하지만 지은은 그 하나하나를 설득했다. 우리는 의료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강했다. 조금씩 직원들은 다시 자신의 본질을 되새기기 시작했다. 한때 환자를 숫자로, 보험 유무로만 판단했던 그들도 이제는 눈앞의 환자를 다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병원은 변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밖에서 일어났다. 뉴스에 이 병원의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되었다. 강남에서 가장 비싼 병원이라는 꼬리표 대신 가장 따뜻한 병원이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다.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이 몰렸고 의료 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들도 늘어났다. 한때 후원을 끊었던 기업도 다시 병원과의 관계를 재개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지은은 늘 조용히 병원 복도를 걸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칭찬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진료, 더 인간적인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 접수 창구에 한 노인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낡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작게 물었다.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돈 걱정하지 마세요. 환자분이 먼저입니다. 노인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눈가가 붉어졌고 손끝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접수서를 받아들었다. 지켜보던 지은은 그 장면에서 자신이 바꾸고 싶었던 모든 것의 답을 보았다. 생명이 환영받는 공간, 존엄이 존중되는 진료실, 누구든 아플 수 있고 누구든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 그녀는 그날 오래도록 기록을 남겼다. 의무 기록이 아닌 마음속 기록.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 날, 병원이 다시 병원다워진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병원의 중심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이제는 모두가 다시 배워가는 시간이었다. 며칠 후 병원 내 교육실에 모든 직원들이 모였다. 지은은 강단 앞에 섰다. 그녀의 앞에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 청소 담당까지 병원에서 일하는 모두가 있었다. 이날은 새로운 의료윤리와 병원 운영 방침에 대해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는 첫날이었다. 지은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를 탓하지 않았다. 누구를 지목하지도 않았다. 그저 병원이 겪은 지난 며칠의 진실을 그대로 풀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병원은 더 이상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한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병원의 공기는 분명 달라졌다. 접수 데스크에는 모든 환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졌고 진료실마다 진단은 생명 중심으로라는 스티커가 붙었다. 이런 변화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 병원 운영에 깊이 녹아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기초 진단 우선제, 노인 환자 전담팀 운영, 긴급 치료 대상자에 대한 무이자 진료비 후불제도. 병원은 하나씩 체계를 바꿔갔다. 병원장의 지시는 단호했다. 이제부터 병원 운영의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 말은 병원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신호탄이었다. 몇몇 직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특히 VIP 중심으로 일해왔던 의료진 중 일부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조차 변화에 감동했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인 고참 내과 의사는 어느 날 지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도 잊고 있었던 걸 다시 배우는 중이야. 그 말은 짧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다. 병원은 점점 새로운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SNS에서는 사람을 먼저 보는 병원, 의료가 돈을 이기다, 병원에서 울컥했다는 후기가 확산되었고 각종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밀려들었다. 하지만 병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다. 그는 딱 한마디만 기자들에게 남겼다. 우리는 늦었지만 이제야 제자리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이후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유사한 개혁 움직임이 나타났다. 몇몇 대형 병원들이 긴급 환자 무차별 응급처치 선언을 하며 정책을 바꾸었고 지자체들도 협력해 공공의료와 사설의료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변화의 물결은 생각보다 빠르고 넓게 퍼져갔다. 한겨울이 끝날 무렵 병원 복도에서 지은은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이종만이었다. 그는 병원 로비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종이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손수 정리한 병원 건립 초기 자료들과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다가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이종만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병원이 다시 병원다워졌구먼. 그 말은 마치 누군가에게 유산을 다시 돌려주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그날 저녁 병원장과 이종만 그리고 지은은 병원 회의실에 마주 앉았다. 이종만은 조용히 종이 가방을 내밀었다. 이건 내가 처음 병원을 만들던 시절의 기록이네. 이 정신을 다시 새겨두면 좋겠어. 병원장은 가방을 받아들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날 병원은 공식적으로 사람 중심 병원 제도약 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단 하나였다. 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다. 다음 날 병원 정문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그곳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아플 땐 우리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그 문장을 본 어느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 접수창구 직원이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셨죠? 그 순간 이 병원은 또 한 번 환자의 마음에 문을 열고 있었다.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긴 겨울을 지나 병원 앞 벚나무에도 꽃망울이 맺혔다. 이종만은 병실 창문 너머로 흐드러지는 꽃잎을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병원이라는 공간을 지켜봐 왔지만 이토록 따뜻하게 느껴진 봄은 처음이었다. 지은은 매일 아침마다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살폈고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하는 일은 특별하지 않았다. 그저 환자를 환자로 대하고 존엄을 존엄으로 지켜내는 일이었다. 병원 복도 곳곳에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풍경들이 생겨났다. 진료를 마친 할머니가 의사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건네고 아이를 데려온 어머니가 대기실에서 책을 읽으며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고 치료비를 걱정하던 노인이 결제를 미루고도 당당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언젠가부터 병원의 소문은 환자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그 병원은 좀 달라. 사람이 먼저야. 그 말은 광고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병원을 찾았다. 지갑엔 카드도 현금도 없었다. 지은은 차트를 살펴보던 중 그 학생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접수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은 급하지 않다면 공공진료소로 안내해도 괜찮을까요?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은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 말 들으려고 온 것 같아요. 그날 밤 지은은 오래된 기록 파일을 정리하며 이종만이 남긴 병원 설립 당시의 메모를 다시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병원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최전선이기에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무기가 가장 위험하다. 지은은 펜을 꺼내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우리는 다시 사람을 중심에 두기로 했다. 며칠 후 병원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새로운 의료윤리 헌장 발표식. 그 자리에 모인 환자와 직원, 지역 주민, 의료 관계자들 앞서 병원장은 단 한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을 환자라고 부르고 그 사람의 삶을 지켜내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는다. 행사가 끝난 후 이종만은 조용히 병원장을 찾아갔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안심하고 이 병원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병원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며칠 후 이종만은 병원을 떠났다.
조용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는 더 이상 병상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가 남긴 건 이름도 자산도 아닌 한 병원이 다시 병원다움을 되찾게 한 신념과 용기였다. 지은은 매일 아침 그가 앉았던 창가 자리를 한 번씩 바라봤다. 거기엔 이제 다른 환자들이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따뜻한 감정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병원이 다시 병원다워졌다는 건 벽을 고치거나 장비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고 무관심이 경계가 되고 그 생명을 다루는 마음에 책임이 더해지는 일이었다. 누구에게도 소리치지 않았던 한 노인의 침묵이 모두를 일깨웠다. 그리고 지금 그곳엔 다시 사람을 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세상은 자주 변하고 사람은 쉽게 잊는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용기가 한 병원을, 한 도시를, 그리고 결국 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어떤 말보다 더 깊이 남는다. 아픔 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하다. 바라보고, 들어주고, 다가가는 것. 진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살려낸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생명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며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며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